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는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며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친강 외교부장을 워싱턴 DC로 초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자동화 기계에서 현금 1억 2천만 원을 훔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훔친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는데 범행이 이뤄지는 3개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변협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강한 일사에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등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환자.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른 인도의 온열 질환자입니다. 인도 2개 주에서만 지난 주말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고 습도는 25%가량으로 낮아 주로 노인층에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빈번합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나눠주는 물 한 잔으로는 갈증을 가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찾아 몸을 기대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가장 더운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años o los últimos 20 años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때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엘니뇨는 동물에게도 가혹합니다. 미국 텍사스 바닷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물속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해변에선 굶어 죽은 야생 조류 사체가 줄지어 발견됐습니다. 역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Y eso hace que los peces de los que ellos se alimentan se vayan a mayor profundidad y no los tengan al alcance.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 고온과 각종 기상 이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979년보다 1도 이상 높아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6월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펼칠 선의의 경쟁도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첫 손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새집 입주 열흘 만에 초대해 가족 공간인 거실과 정원까지 활짝 내주며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면서 두 사람은 정겹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또 별도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7개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재회합니다. 나란히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참석해 2030년 엑스포 유치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의 경쟁 도시는 사우디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입니다. 올해 11월 BIE 정기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확정되는 만큼 이번 파리 총회의 경쟁 PT가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가 포문을 여는 우리나라 PT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영어 연설로 부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이즈 레디를 외치며 BIE 실사단과 청와대 만찬을 가졌고 태평양 도서국에까지 부산을 알리는 등 국정과제인 2030 엑스포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부산의 추격전에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이자 뭐든 가능한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 왕세자도 일찌감치 파리에 입성해 표단 소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이미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도 파리 입성 이튿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막강한 5.1번이를 상대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외교수장으로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친부장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뒤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우려되는 몇 가지 현안뿐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초국가적 현안에서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와 대외 정책 등 국가 주요 전략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부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 재발사 문제 등도 다뤘을지 주목됩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8기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차 회의 때처럼 이번에도 핵심 의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기 동안 상반기에 전원회의가 2차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최근 더 악화한 식량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전원회의 분위기를 띄우며 과업 관철을 강조하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알곡 생산 확대 등 농업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국방 전략 논의를 예고한 만큼 정찰위성 2차 발사 문제를 다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 떨어진 1차 발사체 잔해를 한미 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이른바 정주년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5년과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를 중시하며 대대적으로 성과를 과시했던 만큼 실패로 돌아간 정찰위성 관련 사안을 대내외에 공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그 정찰위성을 성공을 했으면 아마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방력 쪽의 대외 메시지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전원회의를 주로 나흘에서 최대 닷새 동안 열었습니다. 따라서 회의 결과는 이번 주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인척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던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 전 특검을 부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밑에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 전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지 2달여 만에 최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나흘이 지난 뒤에는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무혐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우영 씨와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인 이모 씨가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약속받았다는 50억 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박 전 특검이 금품 수수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5억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에서도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원 중간다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줄 방법이 없다고 해 웃으며 나에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낸 일화를 언급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 역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발해왔는데 소환을 앞두고는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양재식 변호사까지 조사한 만큼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 전 특검을 불러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자동화 기기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직원은 이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역 농협 지점. 지난 9일 자동화 기기 ATM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기계에 실제로 들어있는 현금이 전산에 입력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지점이 보유한 전체 현금으로 범위를 넓혀보니 1억 2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해서 원래 있어야 할 액수의 20%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돈을 몰래 빼간 사람은 지점에서 10년 동안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A씨. 직원은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M에 현금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빼돌린 건데 기계가 돈통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을 조작해 마치 돈을 다 넣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돈을 훔쳤다고 인정했고 챙긴 돈으론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농협주광회 규정을 보면 지점 상위 책임자는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제 검사를 매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점장도 한 달 간격으로 시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A씨가 3개월 넘게 거액을 횡령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점에서 시제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전직 직원이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인천 간석동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요양원에 근무할 때 요양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상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와 가스 배관,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삼중수소 농도도 더 자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을 겁박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휴일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92곳인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고 최대 3개월이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자주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를 처리하는 43개 대형 위판장이 유통 전 모든 국내산 어종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당정은 또 현재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현행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나 괴담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 운운하며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내세우기 전에 안전성부터 제대로 검증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홍보대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정부와 여당은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핵폐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만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거진 신상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내란이나 외환,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 밖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고 지적한 데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모의평가 일정도 확정됐는데 난이도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마지막 실전 연습격인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 시행됩니다.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 5일 성적이 발표됩니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BS 교재 및 강의와 50% 간접 연계하고 도표 등은 더 유사하게 내서 수험생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느 과목에서 어느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정될지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평가원 입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난도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어떤 방향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도를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일부 유명 수능 강사들도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며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가원에 대한 총리실과 교육부의 합동감사는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일정, 대대적인 감사가 될 것에 대비해 서둘러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월부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며 평가원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기조를 언급한 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와 사교육업체에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상황에서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교육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1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 신속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다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처녀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계약 취소 물량 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1,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원대 초반이지만 같은 평형 매매가는 13억 원을 호가하면서 이처럼 경쟁이 몰린 겁니다. 30평대가 8억 한 2천 얼마 정도로 이제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사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최근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쟁률이 15.5대 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평택이나 과천, 세종 등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됐던 단지들의 경우 경쟁률은 10,000대 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사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지역을 떠나서 실시장 목적이 큰데요. 올 상반기에 나왔던 평택이라든지 과천, 세종 등의 물량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실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3, 4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돼 현재 시세보다 최소 수억 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약을 들고 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재당첨이 금지되고 입지 경쟁력과 개발 호재 등에 따라 양극화와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금력과 경기 흐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 무순위 청약의 경우 계약 후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자금 마련 계획도 필요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업에 주로 쓰이는 현대차 1톤 트럭 포터와 기아 봉고 전기차 모델 내수 판매량이 누적 10만 대를 넘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터2 일렉트릭이 58,499대, 봉고3 EV는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8,825대 팔려 두 차종 합산 누적 판매량은 99,324대라고 밝혔습니다. 월 판매 추이를 고려하면 이번 달 기준 판매 대수가 10만 대를 넘었을 것이라는 게 현대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포터와 봉고 경유차 모델 생산을 올해 말 종료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입국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고 입국 심사가 빨리 끝나는 내국인 심사장을 외국인도 쓸 수 있게 전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등록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하면서 당정이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인 7, 8월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년 하절기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협의를 마친 당정은 여름철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면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경로당 6만 8천 곳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설기인 7월에서 8월 2달 동안 경로당 냉방비를 월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지역 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유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취약 노인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이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활용해 위급 상황 땐 취약 노인을 119에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도시락이나 급식카드 같은 여러 방식을 활용해 여름방학에도 차질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당정은 밝혔습니다. 더위나 폭우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이나 순찰,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8일 새벽 시카고 부근 월러브룩의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20명이 총을 맞아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사태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카 댐 붕괴는 러시아가 댐 내부 통로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렸기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카호카 댐의 구조와 붕괴 전후 영상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댐의 기반을 이루는 구조물은 수면 아래 잠겨있는 콘크리트 방벽이며 그 안을 관통하는 보수 유지용 통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영상과 전문가 말을 빌려 콘크리트 방벽 윗부분이 부서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통로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견이나 경찰견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위험한 환경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도 많이 당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큰 상처를 입은 군견이 재활에 성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롬비아 밀림에서 40일 만에 어린 사남매를 찾아놓고 실종된 군견 윌슨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아이들은 병원에서 그림까지 그리며 윌슨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살의 독일산 셰퍼드 군견 람보입니다. 람보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켓 파편에 맞아 두개골과 턱이 부서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Itt van neki egy műtétje, itt végig a füle, itt ez a rész teljesen, és itt a fogát is lehet látni, hogy mennyi hiányzik belőle. Felül 1, 2, így. 응급수술 뒤 기적적으로 살아나 헝가리에서 재수술을 받고 8개월에 걸친 재활치료를 하며 이제 경찰견으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 등에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과 어울리며 교훈과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kkor pont a Rambóval esetleg ezeket a gyerekeket kicsit érzékenyíteni tudnánk, és meg tudnánk azt neki mutatni, hogy igen, sérült, más, de ugyanazokat a dolgokat meg tudja csinálni, mint a többi kutya. 람보가 경찰견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이 멀리 떨어진 남반구에서는 또 다른 경찰견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There's always a problem with working on.
So it's constant training. So we've got dogs that specialise in currency, firearms, explosives, drugs and technology. 오늘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고도의 훈련을 거쳐 태어난 군견과 경찰견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말없이 영웅적인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신상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피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범죄는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쉽게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테러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유정 등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사진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해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야당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의당정 논의 결과를 계기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오염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최대 3개월이던 세슘 3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전 오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와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인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자동화기기 ATM에서 현금을 1억 원 넘게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역 농협지점 직원인 30대 여성 A씨가 회사 돈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점 ATM을 관리하면서 기기에 있던 현금을 몰래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점 측에 지난 3월부터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면서 챙긴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제 검사를 지점에서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2의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강기혁 씨가 수천 차례 시세 조종으로 104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강기혁 씨는 소액주주 운동 차원에서의 지분 확보 거래를 검찰이 시세 조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동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등의 거래 내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비롯한 5명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 계좌를 통해 동일산업 등 여러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장 매매와 고가 매수를 비롯해 물량 소진 주문 등을 수천 차례나 했다는 점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서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장 매매 방식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거래를 유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 씨 등이 10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시세 조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액 주주 운동을 벌여왔고 자신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여 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주가가 오르자 일부 기업들이 승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불법적인 매매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매를 검찰이 시세 조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유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필연적으로 교차명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거래된 거는 통정매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시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인데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기준에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69살 김영재 씨는 지난 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 비용 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돌려받은 보험금은 통원 치료비 50만 원뿐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법내가 지금 대법원 판례 그 관례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인터넷 하게 되는데 법원 판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위원회에다가 민을 넣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 치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처럼 입원 수술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백내장 수술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A사에 접수된 지난해 4분기 백내장 수술 건수는 1분기보다 89.2%나 줄었습니다. B사 역시 감소 규모가 88.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건수가 줄면서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 보험금은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저희도 엄청 줄었더라고요.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해봤자 많이 해봤자 35만 원 한도예요. 입원 치료비는 한도가 크니까 5천만 원 한도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비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사정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환자 보장 범위가 줄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은 재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실손보험을 드는 그 이유 자체에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암묵적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복지에 쓰일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됩니다.
두 번 만에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원래 계획보다 기금 규모가 줄었지만 노동 환경 개선 등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회 제213회 정례회 노동복지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가 한창입니다.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기대와 우려 속에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소 노동 환경을 바꾸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호황을 맞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특히 대형 조선소가 자리 잡은 울산 동구는 노동자들을 불러 모을 마중물 역할이 기대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이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기금 한 해 규모는 울산 동구 1년 전체 예산 가운데 200분의 1인 16억 원 정도입니다. 2027년까지 모두 8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초 계획인 300억 원보다 기금 규모가 줄면서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기업, 노조, 또 중앙정부, 울산시까지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금의 어떤 성격에 맞게 여러 곳에 호소도 하고 함께해서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 도전 끝에 의회 문턱을 넘은 노동복지기금. 어렵사리 만들어진 노동복지기금이 조선소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6월 19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영어 연설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오늘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앞서 변협조사위원회가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변협징계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 판매 상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유니폼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디자인의 지갑을 여는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 각 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연일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는 야구장. 유니폼은 안 입은 팬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필수 아이템입니다. 한 벌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팬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팬심이 더 크다 보니까 가격을 크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입고만 있어도 이 두근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구단들도 적극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복에서 따온 밀리터리 유니폼과 향수를 자극하는 올드 유니폼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팬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생활 중에 좀 입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단벌로서 계속 야구장 오시는 것도 지겨우시니까 좀 다양한 유니폼을 또 입고 오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획 의도로 계속 좀 다양한 유니폼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구단 LG와 롯데는 상품 판매에서 유니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LG는 가을 야구의 상징 유광 점퍼가 이 중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랑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응원했을 때 주는 그런 극대화된 마음이랄까, 좀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거에 저희가 보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팬들과 선수를 하나로 이어주고 구단은 수익으로 웃게 만드는 유니폼. 야구계의 효자 상품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요즘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죠. 내일은 세계 무용계 최고군인 부누아드 라당스 최우수 무용수가 발표됩니다. 네, 최종 후보에 오른 강미선 발레리나를 신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몸짓, 한국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인무, 미린의 길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 드라 당스에 도전합니다. 볼쇼이의 엘리자베타 코코로바, 파리 오페라 발레의 도로시 질베르 등 쟁쟁한 후보 5명과 수상을 다툽니다.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하겠어요. 스스로를 낮추지만 강미선 발레리나는 탄탄한 테크닉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팬들 사이에서는 갓 미선으로 통합니다. 지난 2002년 유니버설 발레단에 입단해 21년이라는 한국 최장기 근속을 기록 중인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내일 결정되는 부누아 드라 당스는 매년 세계 정상급 발레단의 최고 남녀 무용수와 안무가를 선정하는 자리. 역대 한국인 수상자는 지난 1999년 강수진, 2006년 김주원, 2016년 김기민, 2018년 박세은 4명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시상식 이후 이틀간 펼쳐지는 무대에서 이동탁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와 더불어 미린의 길과 춘향 2작품을 선보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히 이제 제가 후보가 된 그 발레 작품이 한국적인 요소가 있는 발레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보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리 주둥이를 닮은 공룡 가운데 새로운 종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기존 학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네 발로 선 공룡이 오리 주둥이처럼 생긴 입으로 땅의 고인물을 마십니다. 3D로 재현한 뼈 구조를 보면 새 부리 모양의 입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200만 년 전 칠레 남부의 강과 평원을 돌아다니던 초식 공룡입니다. 최대 길이 4m, 무게 1톤인 공룡은 지난 2013년 칠레 연구소가 뼈 조각을 발견한 뒤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o que les permitía procesar de manera muy eficiente el alimento vegetal del que se alimentaban. En particular, Goncoquien, así como prácticamente todos los hadrosaurios, era un animal que vivía en manadas, era gregario. 이번 연구는 비슷한 입모양을 가진 하드로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를 지배했다는 기존 학설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성을 감소시킬 정도로 전 세계에 번성한 하드로사우루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이번 연구가 더 많은 종이 살았을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Importante y también está hacia el final de la era de los dinosaurios, cuando la mayoría de los dinosaurios de ese tipo, eslabones transicionales a los picopatos, se habían extinguido en el resto del mundo. 연구진은 과도기의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며 하드로사우루스보다 앞서 남극의 바로 북쪽에 진출한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6개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는 2도, 예년보다는 7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낮 동안 폭염경보 수준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울산은 2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호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과 광주도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강릉에는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과 모레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